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핵심만 쏙쏙 재밌는 한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까지는 단어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단어도 배우고, 한자 성어도 배우고. 그런데 이번 시간부터는 짧은 한문 문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 일단 46쪽, 47쪽을 보니까 제목이 지혜가 묻어나는 말 되면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속담입니다. 속담. 자,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속담인데, 자, 속담의 의미가 일단 뭘까요? 한번 보면 앞에 있는 속이라고 하는 글자는 풍속을 뜻하는 글자고요. 자, 풍속. 그다음에 뒤에 있는 담자는 말을 뜻하는 글자죠. 말씀담 이렇게 외웁니다. 그러면 속담의 의미가 뭐죠? 우리 삶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풍속 속에서 전해오는 짧은 말인데 생활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지혜가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속담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얻은 뭐가 있죠? 경험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축약되어 있답니다. 자, 앞에 있는 축이라고 하는 글자는 뭔가를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줄이다. 뒤에 있는 약이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 약속하다 할 때 쓰는 약자인데 여기서 뭔가 묶어 놓다, 묶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뭔가를 줄여서 묶어 놓았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요약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있냐? 풍자와 해학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데 자, 풍자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이나 모순을 빗대어서 비웃는 걸 나타낸다. 자, 풍이라고 하는 글자는 뭔가를 조언하다, 꼬집어서 조언하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자자 같은 경우에는 찌르다 자자예요. 핵심만을 콕 찔러 놓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풍자, 현실의 이상한 모습, 잘못된 것들을 뭔가에 빗대어 가지고 탁 꼬집어서 비웃거나 비판하는 형식으로 말을 할 때 풍자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해학, 이거 돌아갔네요. 자, 해악이라는 말은 뭡니까? 되게 익살스럽다라는 표현이죠. 재밌는 표현으로 한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6단원에서는 이런 속담, 한문 속담으로 표현된 것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삶에서 얻어진 지혜를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한문 문법적으로 이 평서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평자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평범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평범한 뭐죠? 서술해 놨다라는 거예요. 서술. 글을 적어 놨다라는 거죠. 평서문을 좀 나눠보면 긍정의 평서문 또는 뭐 부정의 평서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말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긍정의 평서문 보통 생각해보면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부정은 뭐겠습니까?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해석되는 것들이 부정의 평서문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자, 여러분들 47쪽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누나 혹시 내가 안경 못 봤어? 라고 했는데 누나가 대답하기를 야, 등잔 밑이 어둡다잖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속담인데 자, 학생이 동생이 안경을 낀 채로 안경을 찾고 있습니다. 좀 어리숙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자, 등잔 밑이 어둡다. 한문 속담으로 좀 바꾸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등하, 불명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등 같은 경우에 무슨 뜻일까요? 등불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하 같은 경우에 뭐죠? 아래를 뜻하는 글자죠. 아래. 자, 아래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불 나왔죠. 불. 우리 잘 아는 글자. 아니 불 되겠고 뒤에 있는 명자는 뭡니까? 밝을 명이죠. 밝을 명. 한번 밝다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등불 아래가 밝지 않다 라고 해서 무슨 의미죠? 등불 아래가 밝지 않다 라고 해서 가까운 곳에서 생긴 일을 자기 근처에 바로 있는 일인데 도리어 잘 모르는 경우다. 좀 전에 예시에서도 봤다시피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는 경우죠. 자, 여러분들 한문 속담을 공부를 할 때는 한문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좀 바꿔 볼게요. 우리 잘 아는 속담 뭐죠? 네,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등잔 밑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문 속담은 이것도 우리 잘 알고 있는 한문 문장인데, 자, 읽으면 뭐죠? 오, 비, 이, 락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글자거든요. 자, 우리가 아는 글자 뭐죠?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적을게요. 자,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었는데 이 글자는 뭡니까? 새를 뜻하는 글자예요. 새. 새조라고 하는 글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뭐가 다릅니까? 네, 가운데에 새의 눈동자 부분이 없는 거죠. 자, 새의 눈동자 부분이 없네요. 그래서 까마귀 같은 경우는 눈동자도 까마니까, 그죠? 그래서 눈동자가 빠진 까마귀 오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글자는 날다라는 뜻을 가졌고, 그 다음에 리입니다. 리자는 배나무를 뜻하는 글자예요. 배. 자, 배. 우리가 먹는 배, 과일을 나타내죠. 배리. 원래는 리라고 읽어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라고 읽어준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락 무슨 글자입니까? 추락하다, 떨어지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글자네요. 그래서 오비이락을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졌다. 자, 까마귀가 나니까 배가 떨어졌다. 관계없는 일인데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받는 경우에 쓸 수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뭐죠? 네, 적어 볼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 한문 문장도 마찬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으면 일단 기마, 욕, 솔, 노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기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여러분들 승마나 경마 경기에서 말을 타는 선수들을 뭐라고 하죠? 기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기자는 그때 쓰는 글자예요. 말 타다 기라는 한자입니다. 말을 타다, 뭔가를 타다. 그 다음 마자는 아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는 우리가 좀 많이 쓰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 글자를 외울 때는 뭐뭐 하고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글자입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자, 그 다음에 솔이라고 읽어줬는데 요 글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솔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율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솔이라고 읽을 때는 인솔하다, 통솔하다 그때 쓰는 거느리다 라는 의미고 율이라고 읽을 때는 은행의 이자율이 어떻다 아니면 뭐뭐의 비율이 어떻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비율, 율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읽었다시피 솔이었죠. 거느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노라고 하는 글자 있죠. 노는 노비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노비. 쉽게 생각하면 하인을 뜻하는 글자죠. 하인, 종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말을 탔다. 말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
뭐뭐 하고 싶다, 거느리고 싶다, 종을 거느리고 싶다, 종을 거느리고 싶어진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죠? 말을 타면, 잠깐만 좀 지울게요. 말을 타면 어떻게 되느냐? 예, 거느리고 싶어진다. 노비를 거느리고 싶어진다. 앞에서 말을 끌어주는 하인을 두고 싶어진다. 그만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우리말 속담으로 좀 바꾸면 해석과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라는 거죠. 예, 말을 끌어주는 운전기사를 두고 싶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 50쪽 한번 보겠습니다. 50쪽을 가니까 우리가 오늘 배웠던 한문 속담을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보니까 한번 보죠. 첫 번째 그림, 남의 사과를 왜 함부로 따니? 저는 여기서 기지개 켰어요 하면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오비이락이었죠. 한번 적어 볼게요. 오비이락 됐습니다. 그죠? 오비이락. 잠깐만요. 오비이락 이렇게 적을 수가. 어이구, 두 번째 것도 같이 됐네요. 두 번째,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고마워. 나 저것도 주면 안 돼.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욕심을 부린다. 이미 뭔가를 받았는데도 계속 욕심을 부린다. 뭐였습니까? 좀 전에 했던 거? 예, 맞아요. 기마 뭐죠? 욕, 솔, 노였다라는 거죠.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어진다. 세 번째, 내 전화기가 도대체 어딨지? 전화기 들고 있으면서 찾아요. 그죠? 등하불명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등하불명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예시를 좀 달아 놓기는 했습니다. 그죠? 예시를 좀 달아 놓긴 했는데 여러분이 직접 한번 예시 문장 실제 생활에서 이런 한문 속담을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한번 본인의 생각대로 서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한자들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한번 되돌아보면서 복습할게요. 첫 번째 한자 어떤 거였습니까? 지혜를 나타내는 글자였고요. 자,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글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알다 라는 뜻을 가진 한자예요. 다시 한번 적으면 알다, 알다. 지라는 거 하는 한자죠. 요거는 지식을 나타내는 글자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를 나타내는 글자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지혜 할 때 지혜 해자가 같이 나오네요. 지혜해 같이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축약하다 할 때 축, 줄이다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풍자에서 가나다, 풍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가나다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조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자 나왔습니다. 찌를 자. 그래서 뭔가를 핵심을 턱 찌르다라는 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리 있었죠. 오비락에서 배, 우리가 먹는 과일, 배를 나타내는 글자였고요. 그리고 말을 타다 기, 말탈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유를 나타낼 때는 유리라고 읽어주고 거느리다 할 때는 소리라고 읽어줬었다. 우리 본문 문장에서는 기마욕설로 해서 거느리다라고 소리라고 읽어줬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마지막 한자 종을 나타내는 글자 종노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한자들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문장 3개를 배워봤는데 꼭 한자와 한문 문장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6가에 나와 있는 한문 속담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